가족이기에 믿었습니다. 그리고 믿었기에 상처받았습니다. 제 명의로 몰래 카드를 발급하고 300만 원을 썼다는 걸 알게 된 그날.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는 어디까지 이해해야 했을까요? 그 믿음이 무너진 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. 결혼 6개월 차, 매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. 집, 직장, 그리고 시댁. 익숙해지려고 애쓰면서 마음 한구석은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. 조금 더 노력하면 가족이 되는 거겠지.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.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. 퇴근길,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놓여있던 고급스러운 카드사 봉투. 처음엔 무심코 넘기려 했어요. 광고겠지. 하지만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있는 걸 보고 왠지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. 봉투를 뜯는 손끝이 떨렸어요.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내가 신청한 적 없는 신용카드. 내 이름으로. 카드 발급 문자도 확인 전화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온몸에 서늘한 기운이 퍼졌습니다. 혹시 실수일까? 혹시 카드사 오류일까? 수십 번 마음을 진정시키며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고객님, 본인 명의로 가족카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. 추가 사용자는 별도 확인 없이 등록되었습니다. 고객센터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 뒤로 제 심장은 쿵쿵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. 가족카드? 누구? 그리고 사용자인 연락처. 익숙한 번호. 시어머니였습니다. 그때까지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.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. 말 못할 이유가 있었겠지.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.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던 균열이 이제는 손바닥만큼 벌어져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침대맡에 앉아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걸까? 그 작은 이상함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혼란의 서막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.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. 설마. 아닐 거야. 분명히 무슨 오해일 거야. 하지만 손에 쥔 신용카드가 매일 울리는 카드사 문자가 차갑게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.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어느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. 여보, 혹시 어머님이 내 이름으로 뭘 하신 적 있어?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. 엄마가 왜 그런 걸 하겠어? 괜한 걱정 마. 순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. 내 불안은 농담처럼 흘려보내도 될 정도로 가벼운 걸까?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뒤적였습니다. 그리고 카드사 앱에 접속해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. 쇼핑몰, 백화점, 마사지숍. 익숙한 곳이 아니었습니다. 내가 간 적 없는 곳. 내가 쓰지 않은 금액. 300만 원. 숨이 막혔습니다.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.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. 잠든 남편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. 소리를 내지 않고 숨을 죽이고.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?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. 내 이름, 내 신용, 내 삶. 그것을 내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숨 쉴 틈 없이 나를 조여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. 그 사실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막막함. 나는 혼자였습니다. 가족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나는 철저히 혼자였어요. 그 밤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. 나를 지키는 건 오직 나뿐이라는 걸 슬프지만 분명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.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눈을 감으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. 내 이름으로 찍힌 결제 내역들.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에 내가 허락하지 않은 소비가 쌓여가는 장면들이. 그건 단순한 금전적 피해가 아니었습니다. 내 존재의 무게를 허락도 없이 가벼이 다루었다는 모욕이었습니다.
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. 여보,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. 남편은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. 엄마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닐 거야. 하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. 의도가 어땠든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. 내 이름이, 내 삶이 가벼이 여겨졌다는 사실만은.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 한가운데 고인 울분이 퍼져갔습니다.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. 나를 지키겠다고. 다음 날 저는 카드사에 연락했습니다. 카드를 해지하고 모든 사용 내역을 문서로 남겼습니다.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유로 넘어가지 않겠다고. 사랑이라는 말로 내 상처를 무시하게 두지 않겠다고. 혼자였습니다. 두려웠지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. 이건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걸.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진 내 목소리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. 그 싸움의 시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. 그러나 분명했습니다. 어머님과 마주 앉은 그날. 손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. 어머님, 제 이름은 저를 의미합니다. 제 인생이고 제 책임입니다. 그걸 허락 없이 사용하신 건 저를 부정하신 거예요. 어머님은 당황하셨습니다.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쓰냐며 웃으려 하셨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.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. 가족이니까 더 지켜야 해요. 가족이니까 더 소중히 다뤄야 해요. 그날 이후 저는 제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. 통장, 카드, 보험, 신용조회. 나를 지키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외로운 줄은 몰랐습니다.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는 점점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갔습니다. 남편과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. 당신도, 당신 어머니도 나를 존중해야 해. 그게 가족이니까. 조금씩,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. 어머님은 서운해했지만 더 이상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남편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중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. 가족 안에서도 사랑 안에서도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. 그것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.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입니다. 가족은 소유가 아니라 연대입니다. 이제야 진짜 사랑을, 진짜 가족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당신도 당신의 이름을 지키세요. 당신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지켜내세요. 그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. 그건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현실 이야기와 함께해요.